아유 이거 불이 어두워서 칼질이 쉽질 않네. 이거 석봉이 오기 전에 빵 썰어놔야 되는데. 아유. 언니, 빵을 왜 이렇게 힘들게 썰어요? 아이, 이렇게 손전등을 켜면 쉬운 것을. 야 좋은데? 그치? 아니 두 분, 이 컴컴한 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불도 안 켜고? 아 응? 나도 빵.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빛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개발한 기술, 인공 조명입니다. 태양이나 달과 같은 자연빛을 제외한 모든 불빛은 인공 조명에 속하죠. 장작을 태운 불과 촛불까지도요. 오늘날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디자인, 예술, 문화, 환경, 의료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야말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빛 하나만 바뀌어도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인공 조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 우리는 불에서 열과 빛을 이용해 삶을 변화시켜왔죠. 우리나라 인공 조명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800년대 후반 석유가 수입되면서 심지꽂이를 따로 장착한 사기 등잔이 대량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심지가 모세관 역할을 하면서 배어든 기름이 연소되어 열과 빛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식물이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거쳐 이파리까지 물과 양분을 전달하는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등잔이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호롱불은 호롱이라는 작은 항아리병 도자기에 기름을 담아 불을 켜는 방식이었죠. 선진국들과의 통상이 시작되던 1850년 전후 실내와 실외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까지 겸비한 남포등이 등장하는데요.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 용기에 흡입구를 달고 심지를 끼운 다음 주위를 유리로 씌운 가열 장치이죠. 최근엔 이 남포등을 디자인으로 한 캔들 워머가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핫하게 떠오르고 있답니다. 세계인의 밤을 밝히는 전기 조명의 역사는 1870년대 후반 에디슨의 백열 전구로부터 본격화됩니다. 가스나 석유 등의 연료 대신 전류가 흐르는 가는 금속선, 즉 필라멘트가 연소하면서 빛을 발하는 원리인데요.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빛을 내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 온도를 높이는 것으로 빛을 내게 하는 것이죠. 필라멘트는 최고 약 3000도까지 가열되며 약 1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전력의 90% 이상을 열로 내보내고 나머지 10%가량만 빛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지사이언스가 탄생하는 열일타! 사무실의 어둠을 밝혀주는 형광등입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필라멘트가 달궈져 빛을 내던 백열전과 달리 형광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전자들의 힘으로 빛을 냅니다. 진공으로 된 유리관 안에는 소량의 수은 증기와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고요. 전원을 켜면 필라멘트에서 열 전자가 튀어나와 유리관 내에 수은과 충돌하여 자외선을 포함한 빛을 발생시키죠. 자외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리관 내에 형광물질을 칠해 가시광선의 빛 파장이 백색광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형광등이죠. 그럼 형광등은 왜 쨍 하고 빛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이번엔 형광등의 회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켜 전원이 연결되면 점등관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폐회로가 생깁니다. 이 과정 중 점등관이 달궈져 폐회로가 형성될 때까지 약 2에서 3초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빛이 떨리거나 깜빡거리는 단점이 있지만 형광등은 백열등과 달리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고 수명도 5배에서 6배 길며
형광 물질에 따라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까지 가장 대중적인 조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발광 다이오드, 즉 LED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ED는 여러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인데요. 순수한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첨가해 가상의 플러스 전하가 많아진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전하가 많아진 N형 반도체가 만나 빛을 발생시킵니다. 한마디로 소모하는 물질 없이 전기 에너지를 곧장 빛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수명이 무려 5만 시간에 이를 정도로 길고 자외선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조명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60W의 백열 전구를 LED로 대체할 경우 연간 87%의 절전 효과를 볼 수 있다네요. 이는 연간 50에서 65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하는군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상을 밝히는 빛도 화려해진 오늘날. 그리고 2018년 현재 그 어떤 조명도 범접할 수 없는 자체 발광 3인방도 있습니다. 아우 정말이지 너무너무 눈이 부셔. 저는 안구 보호를 위해 잠시 눈을 감아야겠습니다. 공간을 설계하듯 빛도 설계하는 시대가 열린 만큼 기능에 맞춰 조명을 잘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명 설계의 노하우 우리도 한 수 배워볼까요? 그래 선생님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좋은 조명의 기준이 뭐예요? 해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물론 해가 조명은 아니지만 그 망막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좀 사람의 심신을 편하게 해주면서 상황에 적절한 조명이 좋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조명이랑 저 조명이랑 다른 건가요? 조명은 같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다른 건데요. 이거는 지금 광원이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직접 조명이고요. 이쪽에 있는 조명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조명에서 나오는 빛이 산란되는 것만 보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간접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조명을 두 개를 보셨을 때 이 조명이 좀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좀 심하고요. 이 조명은 전혀 눈에 자극이 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명이 간접 조명이고 인체에는 좀 더 편안한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전문가님 그럼 저는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해야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LED의 특성 자체가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직진성이 강하고 휘도가 높아서 눈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반사광을 이용한 간접 조명이 실내 생활 공간에서 사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색깔이 달라서도 다른가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미술, 음악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는 2000K 정도의 불그스름한 조명이 좀 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더 원활하게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언어 영역 같은 것을 공부할 때는 한 4000K 정도, 그리고 수학이나 물리처럼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수업을 할 때는 6000K에서 8000K 정도의 아주 밝은 빛이 그 사고를 좀 더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말을 잘하니까 4000K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톡톡씨 하지만 실상은 2000K든 4000K든 8000K든 어떠한 색온도에도 구애받지 않는 숙면의 달인이라는 거죠. 집중 좀 하세요. 집중.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빛과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 그럼 너네 적어도 빛의 기본 3대 성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골치 아프다. 그야 당연히 기본은 빛의 직진이죠. 직진. 오 직진. 무릎이는 빛의 직진이면은 빛의 후진, 빛의 유턴, 빛의 좌회전, 빛의 주차. 뭐야?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진짜. 아니 너는 면허도 없으면서 무슨 운전하려고 그래 빛으로. 빛의 굴절, 빛의 반사 아니야. 안 되겠어. 오늘은 이 빛의 성질을 먼저 알아보고 가야겠어. 그럼 형은 먼저 빛처럼 빠르게. 같이 가요. 물질은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파장이 짧은 빛 역시
균일한 공기 내에선 꺾이지 않고 굳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죠.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자동차의 전조등, 등대의 불빛이 대표적인 직진 현상인데요.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 역시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물체를 두었을 때 더 이상 빛이 진행하지 못해 물체의 뒤쪽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만약 빛이 사물을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림자라는 존재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멋지다 멋져. 거울 깨지겠어요, 톡톡씨. 우리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바로 거울에 부딪혀 튕겨나온 빛의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와 마치 거울 속에 자신과 똑같은 형체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직진하던 빛이 장애물에 부딪히면 일정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는 성질을 빛의 반사라고 합니다. 입사하는 각과 반사 후의 각은 언제나 같기 때문에 좁은 각으로 비추면 좁게, 넓은 각으로 비추면 넓게 반사하죠. 빛은 어느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든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한 줄기에 물이 새게 한 다음 물줄기에 빛을 쏘면 직진하던 빛이 물을 따라 굴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공기 속을 지나가는 빛의 속도와 물 속을 지나가는 빛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야, 느낌아, 너는 빛 하면 뭐가 생각나니? 난 반딧불이. 오, 그럼 형은? 족발. 빛이랑? 눈부시잖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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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 장난하지 마. 어? 이 레이저 포인트는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그럼 영화에서 레이저로 막 철문도 뚫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가 있을까요? 어? 나도 궁금하긴 한데 그거? 좋아, 그럼 우리 레이저의 강도를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 우리는 천하무적 파워 레이저!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레이저쇼를 비롯해 전자제품이나 의료기기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이 퍼지면서 세기가 줄어드는 일반 조명과는 달리 레이저는 직진성이 강하고 에너지가 센 빛을 낼 수 있어 지구에서 약 38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죠. 이러한 차이는 빛이 방출되는 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빛이 방출되는 방법에는 자연 방출과 유도 방출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낮은 에너지인 정상 상태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자연 방출, 즉 일반 조명이 빛을 내는 원리고요. 레이저는 이 사이에 거울을 설치하여 자연 방출된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빛은 나머지 전자들을 자극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로 또다시 이동시켜 에너지를 더 증폭시키는 것을 유도 방출이라고 하죠. 이 유도 방출을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빛을 내는 장치가 레이저입니다. 이 때문에 백열등, 형광등과 같이 빛을 자연 방출하는 일반 조명은 빛이 진행될수록 퍼짐 현상이 생기며 그 에너지가 약해지는 반면 레이저는 유도 방출의 원리로 인해 강력한 직진성을 가진 빛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가위바위보. 무릎아 뭐해? 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신기한 거? 어떤 거? 일단 이거 들어봐. 내가 이 레이저로 풍선을 터뜨려 볼게. 레이저로 풍선을요? 오 멋있다. 잘 봐. 오. 아 터진다. 터뜨려. 안 터지잖아. 아유 왜 안 되지? 아 뭐야? 그럼 내가 성냥에 불 붙여볼게. 성냥에 불을 붙인다고요? 성냥에 불 붙여볼게. 믿어도 돼? 들어봐. 아 뭐 같아요? 내 속에 타는구만 이거. 아 진짜. 왜 안 되지? 그럼 내가 이 팝콘을 튀겨볼게. 맛있게 먹자.
아 뭐야? 아유 왜 안 되지 이거? 아 뭐야 형 꿈꾼 거 아니에요? 아 나 봤어. 아 뭘 봐? 꿈에서 봤겠지. 팝콘. 이거 팝콘이 아닌데? 안 익었네. 이거 당연한 소리를. 야 뭐해? 아니 이 레이저로 풍선 터뜨리고 막 성냥에 불 붙이고 팝콘 튀기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야 무조건 돼. 아 뭐가 돼요? 계속 했는데 안 됐어. 무조건 된다니까? 응? 무조건 돼. 궁금해? 궁금해? 따라와. 빨리 따라와. 내가 한번 터쳐볼게. 레이저를 터쳐. 아유 진짜. 같이 가. 풍선도 터뜨리고 성냥에 불도 붙이고 옥수수까지 튀길 수 있는 레이저가 있다는 말인가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모든 풍선들을 다 뚫어버린다는 그 레이저가 있는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왔구만. 아니 박사님 그럼 무슨 레이저인데 다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저희가 사용하는 있는 바로 펜토초 레이저입니다. 팸 어떤 거요? 펜토초 레이저입니다. 펜토초요? 예, 펜토초라 이제 천조분의 1초라 아주 극히 짧은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순간 찰나에만 빛이 존재하는 어쩜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는 펜토초 레이저를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풍선 다 뚫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 풍선 먼저 해볼래요. 아 근데 예. 여기 빨간 불빛이 아니라 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불빛인가요? 예, 맞습니다. 펜토초 레이저 맞습니다. 어디 뭐가 있다는 아, 여기 거예요? 하얀 선 있잖아요. 하얀 손이 예, 어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레이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에서 그러니까 공기가 타버린 바로 플라즈마 생긴 것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찰나에 공기를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펜토초 레이저. 그 에너지의 파워를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이제 성형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제 풍선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저 검은 종이부터. 풍선. 이거 풍선부터 먼저 하시죠. 예스. 잠깐! 우리의 눈은 소중하니까 안전을 위해 고글 먼저 착용하고 가실게요. 자, 그럼 이제 노란 똥땡이 아니 노란 풍선부터 갖다 대 볼까요? 엄마! 놀랐잖아. 빨간 풍선이라고 예외일 소냐? 레이저가 갑자기 두려워진다. 다음 건 뭐가 있죠? 예, 성냥개구로 제가 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나요? 조심하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아 펜토초 없으니까 못 따라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국내 최초 신개념 불장난 펜토초 레이저와 성냥개비의 한판 대결. 과연 그 승자는? 오 마이 갓! 성냥개비가 활활 타오르고 마는군요. 펜토초 이놈 강적이로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빛은 종이도 태울 수 있죠. 저기 초딩 때 돋보기로 종이 태워본 사람. 히히 나야 나. 우와. 완전 신기해. 신기하신가요? 예. 이거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게요? 예, 더 강력한 레이저를 보러 가실까요? 예, 가시죠. 가자. 파워풀. 들뜬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파워풀한 레이저의 정체. 세계 최고의 출력을 자랑하는 초강력 레이저입니다. 앞서 맛본 펜토초 레이저의 10만 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그 출력이 무려 4페타와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페타와트가 전 세계 에너지의 발전량의 약 1000배가 넘는 힘이라고 하는데 4페타와트? 아하!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도대체 이렇게 무서운 레이저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 초강력 레이저와 물질이 만나게 되면 물질이 곧바로 분해되어서 우주와 같은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상태로부터 다양한 물리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대형 가속기와 같처럼 양선전환 전자와 같은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양성자 암 치료기나 전자가속기와 같은 그런 개발에 응용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주의 근원을 밝힐 수 있는 천체 물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럼 그 레이저를 받으면 다 사라진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 뱃살도 좀 사라질 수 있나요? 아마 조금은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톡톡 씨의 뱃살이 모조리 사라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주 최강 초강력 레이저 파이팅입니다. 인공빛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의 밤은 더욱 안전해졌고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잠들지 않는 도시 속에서 우리는 밤하늘의 별빛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지나치게 많은 조명은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숨긴 대표적인 빛공해 산란광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빛이 굴절, 산란되면서 밤하늘이 밝아져 별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또한 강렬한 빛에 노출되는 눈부심 현상, 적절치 못한 조명의 설치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주는 침입광 역시 빛공해에 해당하죠. 지난 2014년 국제공동연구팀이 전 세계의 빛공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국토 중 89.4%에 달하는 면적이 빛공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공 조명이 얼마나 밝길래 공해의 수준이 된 걸까요? 촛불 하나가 낼 수 있는 밝기를 1칸델라라고 합니다. 1m 내에서 촛불 하나가 밝히는 조도를 1럭스라고 하죠. 이 조도가 5럭스만 넘어가도 수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무려 촛불 10개를 킨 채 잠이 든 톡톡 씨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촛불 10개보다도 더 위험한 시한폭탄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밝기는 최소 80에서 500칸델라. 80개의 촛불을 켜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고, 밤잠을 설치는 이가 여기 또 한 명 있어요. 무름 씨가 켜둔 LED TV의 밝기는 무려 4000칸델라. 밤새도록 TV를 켠 채 잠이 든 무름 씨는 그야말로 촛불에 둘러싸인 채 자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못 살아 내가. 이처럼 과도한 빛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이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생태계는 이런 낮과 밤이라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리듬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빛 공해로 인해서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생체 리듬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항산화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서 암까지도 유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늦은 밤 도시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포기할 수만은 없는 인공빛. 우리가 꼭 지켜주어야 할 인공 조명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단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15칸데라 정도,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는 50칸데라,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에서는 한 40칸데라, 광고물에서는 800칸데라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우리나라는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가로등 설치 방식을 벗어나 공간의 특성에 맞게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고 상향광으로 인한 눈부심을 예방할 수 있는 풀컷 오프 방식을 취하는 등 빛공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 등잔에서 시작한 빛부터 오늘날 초강력 레이저까지 오늘은 조명의 역사를 스피드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 저는 이제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형 진짜 멀리 좀 해요. 그러니까 눈이 작아지는 거야. 저는 진짜 빛이란 저희한테 진짜 소중한 존재인가 동시에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은 화유불급. 그렇지만 빛이 지나치게 밝아도 되는 존재가 딱 하나 있긴 해요. 그분들 그것은 바로 이지사이언스의 빛,
레드, 그린, 옐로우! 이지사이언스의 빛이었고 한번 외쳐보자. 오케이, 우리는 파워 레인저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눈부셔. 줄을 서시오. 아니 그 줄 말고 고무줄의 생명 탄성력 짱은 쪼이는 자와 버티는 자. 고무줄에 포박당한 수박의 운명은?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 다음 주 이지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에버랜드인 줄 알았어. 아니 저는 세 분의 선글라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멋이 있나요? 뭐 있습니까? 포지 터뜨려야 되는데 그냥 때리는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